우리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번호로만 불렸거든요.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번호가 아직도 귀에 서네요. 1번, 2번 뭐 하는 거야? 작업이 끊어지잖아. 작업반장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가끔 들리는 것 같아요. 일이 손에 익을수록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계의 한 부분이었죠.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게 그냥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살았던 구로공단 시절 이야기예요. 그 시절 공단 입구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기계는 30%, 노동력은 70%. 지금 생각하면 참 솔직한 글귀였어요. 사람이 기계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었을 텐데 우리한테는 그게 위로가 아니라 꼭 압박처럼 들렸거든요. 라인은 24시간 돌아가야 한다. 이게 우리 공장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밤낮 없이 돌아가야 했던 거예요. 잔업이 있는 날은 식권이 1장, 철회하는 날은 2장이 나왔어요. 그 식권 2장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땐 그게 그렇게 반가웠어요. 오늘은 2끼를 먹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일하고 나면 돌아가 누울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살던 방을 벌집, 닭장집이라고 불렀어요. 2평이나 됐으려나 참 좁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석유골로가 제일 먼저 우리를 맞았어요. 부엌이 따로 없으니까 거기서 다 해먹었죠. 방 한 구석엔 안진뱅이상, 비키니 옷장 하나가 휑하니 놓여 있었어요. 신문지로 도배한 벽 기억나세요? 우리는 그 신문지 위에다 고향에서 보내준 가족 사진을 다닥다닥 끼워 붙였어요. 그 사진들이 그 좁은 방에서 우리한테는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서너 명이 한 방에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붙어있는 방이 여럿이었는데 화장실은 딱 하나였어요. 아침마다 화장실 앞에 줄 서는 게 또 하나의 전쟁이었어요. 그래도 그땐 그게 힘든 줄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 좁은 방에서 서로 의지하며 견뎠으니까요. 우리가 받던 월급 봉투, 지금도 그 봉투를 손에 쥐던 느낌이 생생해요. 한 달 월급이 기억하기론 8만 원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기숙사 식대 빠지고 추석에 고향 갈 버스비 빠지고 조합비에 의료보험비까지 다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7만 원 조금 넘었나? 그쯤이었어요. 그 얇은 봉투를 들고도 우리는 고향에 있는 오빠 학비를 대고 동생 공부를 시켰어요. 내 손에 남는 건 얼마 없어도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매달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남길까, 얼마나 아끼고 또 아꼈는지 몰라요. 그래도 말이에요. 월급날만큼은 우리도 바꿨어요. 월급날 가리봉 오거리에 나가면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거기를 가리베가스라고 불렀을 만큼 번화하고 신나는 곳이었거든요. 평소엔 유리창 너머로만 구경하던 백양양품점에 그날은 들어가 봤어요. 원피스도 만져보고 거울에 대보고, 사실 살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그렇게 부풀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는 나폴리다 방에 들어가 DJ한테 음악도 신청했어요. 평소엔 공장 소음만 듣다가 거기선 우리가 고른 음악이 흘러나왔거든요. 그 자유로움이, 그 작은 선택의 기쁨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고작 1~2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거기서 다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몇 년 전에 경희궁역 서울 역사박물관에 다녀왔어요. 가리봉 오거리라는 전시를 한다길래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 우리가 살던 그 방이 고스란히 옮겨와 있더라고요.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사라진 석유골로가 그대로 있고 신문지 도배한 벽도, 휑한 비키니 옷장도 그대로였어요. 벽에 다닥다닥 붙은 그 가족 사진들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 좁은 방 구석에서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는지 그 마음이 다시 올라왔어요. 한쪽 벽엔 바이런의 시도 적혀 있었어요. 폭풍이 부는 들판에도 꽃은 피고. 그 시절엔 이런 시를 벽에 붙여둔 방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고단한 와중에도 우리는 희망 한 줄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구로공단은 진한 땀 냄새와 애환이 밴 우리 산업화의 시작점이었어요. 기억하기론 한창 때는 10만 명도 넘게 일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우리 같은 여공이었어요. 어떤 회사는 큰 버스를 농촌까지 보내서 우리를 데려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올라와 밤낮으로 일했던 우리들.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세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힘들고 남노했던 시절이지만 가끔은 그때를 똑바로 마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고단했던 세월도 위로가 되고 또 살아갈 힘도 생기더라고요. 그 시절을 함께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 많은 걸 견뎌오셨어요. 그 견딤이, 그 세월이 오늘의 우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시절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졌죠? 여러분은 더위에 건강 잘 챙기고 계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이에요. 이런 옛날 이야기 찾아보고 나눠드리는 게 좋아서 블로그에 쓰던 걸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영 쑥스러워서 인공지능 목소리를 하나 빌렸어요. 목소리는 좀 어색해도 이야기만큼은 제가 직접 찾아보고 마음 담아 골랐으니까 너그러이 봐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좋은 꽃이 이야기 들고 올게요. 피면 꽃이 피는 길목으로 꽃만큼 화사한 웃음으로 달려와 비 내리면 바람이 부는 대로 나붓기는 빗물이 되어 찾아와 머물렀다 헤어져 텅 빈 고독 속을 머물렀다 지나가 텅 빈 마음은 바쁘면 바쁜 대로 날아와 스쳐가는 바람으로 잠시 다가와 어디서도 만날 수 있는 얼굴로 만나면 인사할 수 있게 해 머물렀다 헤어져 텅 빈 고독 속을 머물렀다 지나가 텅 빈 마음